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편입니다. 3편. 1953년산 샤또 라뚜루 실제 와인 테스팅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디켄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서론, 왜 이 연구를 하느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죠. 이 샤또 라뚜루 디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드 와인, 영한 와인에 좀 반대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 15년 전인데 전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120년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와인 지식에서 빈티지, 포도 수확 연도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는. 자, 와인이 포도로 양조되는 만큼 그 해 포도의 작황은 와인 품질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빈티지는 중요하다. 매년 포도 수확 시즌이 되면 각 와인 산지의 빈티지 평가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관심 집중된다. 대개는 이제 차트에 쓰는데요. 굉장히 그 뜨거운 날씨에 좋은 와인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막 포도가 막 당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포도 당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리 쬐듯이 햇빛이. 근데 어떻게 보면 포도는 그렇게 좋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더우면 이게 좀 삶에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반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힘들어도 거꾸로 이 포도는 당분 때문에 더운 이런 때 비도 좀 안 오고 이럴 때 빈티지가 좋아집니다. 약간 좀 반비례한 경향이 있죠. 자, 대체적으로 연중 온화한 기후를 이루는 남부 이탈리아,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와인 산지는 매년 포도 재배 품질 변화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높았다 낮았다 이게 아니라 날씨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날씨가 막 급격하고 그러면 빈티지가 좋은 해가 아니면 유명한 와이너리는 안 만들어요. 물론 뭐 저렴한 와인들은 만들어도 대파지만 유명한 데는 안 만들거나 색한 와인을 만들어서 아예 색한 와인이 고유명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제가. 자, 반대로 기후변화의 폭이 큰 지역은 빈티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프랑스,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보르도, 좌한과 우한, 그 다음에 부르고뉴, 버건디, 피노누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북부, 피에몬테, 마르로, 바레바레스코, 네비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레이프 빈티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글쎄 뭐 제 개인 생각엔 뭐 올드 와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좋은 해가 있다라는 정도는 뭐 틀림이 없죠. 네. 변화는 기후 조건으로 매년 다른 품질의 포도 수확이 된다. 그러므로 빈티지에 덜 민감한 지역의 와인을 고를 때에는 빈티지보다는 취향이나 가격대를 고려해서 폭넓게 선택하는 것이 사실 좋고요. 반대로 빈티지 민감하다. 그러면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분하자는 얘기죠.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해야 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올드와인 빈티지도 마찬가지로 와인에 표기된 포도 수확연도 병 라벨에 1953 아까 제가 지금 하는 그 샤또 라뚜루 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1953년에 수확한 포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1953년 어땠느냐라고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좋은 와인들은. 그리고 그레이트 빈티지가 있는데 포도 작황이 좋았던 해에 만들어지는 와인을 의미한다.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이 일반적으로 더 맛이 있기 때문에 언제의 빈티지를 언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일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빈티지가 몇 년이요? 라는 것들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와인을 초이스할 때. 오래 숙성된 올드 와인은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영한 빈티지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죠. 샤트 와이너리 까브 저장고 잘 보관이 되어 있어 토양, 가죽, 낙엽 등의 강한 복합적인 부케, 아로마 다음에 2차적인 향이 부케라고 했습니다. 만들어낸다. 와인의 부케는 아로마와는 달리 보통 오크통이 숙성 후 생겨나는 것으로
과일의 풋풋함이나 꽃 향기와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균형감, 밸런스를 느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롱 필립 로칠드 백작의 평생 노력으로 프레미어 그랑크루 클라스. 자, 설명했죠. 자, 복습도 되겠습니다. 복습도. 프랑스는 AOC, 아빨리 수영 도리즘 꽁트랄리에, 그 다음에 지역마다 그랑크루, 프레미에 그랑크루, 꾸루 부르주아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미에 그랑크루는 최고의 1등급을 얘기합니다. 오데샤트에 들어간 무똥 로칠드. 언제요? 1973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1855년에 시작했는데 무똥 로칠드만 1973년에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5대 샤또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난 시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도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15년의 경매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매 소도비 아시죠? 홍콩에서 쓰는데 빈티지가 1945년부터 2차 대전 기간 중이네요. 2012년까지 66병으로 구성된 컬렉션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 패키지가 무려 48억. 병당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만 계산해도 7,200만 원입니다. 한 병당 7,200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 와인 경매가는 현재까지 최고가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올드와인 한 병의 가격이 엄청난 호가를 기록한 것이죠. 영국에 또 이제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매거진 디켄터라는 여기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죽기 전에 마셔야 할 와인 100개 중에 1위로 오는 게 뭐다? 샤또 무똥 로칠드 1945년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샤또 라피드 로칠드 198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1789년 굉장히 오래됐죠. 빈티지가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얼마라고요? 1억 3천만 원. 대단하죠. 가격을 알려면 경매가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1789년 올드와인 한 병 얼마 팔렸다? 1억 3천. 집 한 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안 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원 와인을 배우고 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건 좋은데 별도의 영역이 올드와인 영역은 저밖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양적으로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전공자잖아요.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 즐겨보세요. 기회가 옵니다. 모르면 기회를 못 느끼고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면 그 거짓말이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품격 있고 높은 지식입니다. 자, 샤또 슈발 블랑 제가 말씀드렸죠. 생떼밀룡 더 사이드웨이스에 나온 까베네 프랑 샤또 슈발 블랑 그레이트 빈티지가 경매 3병당 4,500불 한화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이것도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식을. 자, 프랑스의 소테른 얘기 드렸죠? 남부지방의 세미형 포도로 그렇죠. 보트리티스균이 당도를 높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토 디캠 수천만 원 호가죠. 그래서 여기도 샤토 디캠 나오네요. 1811년산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놀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교양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못 먹죠. 그러나 이런 건 사실이니까 알아놓고 기회가 되면 간접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5대 샤또를 얘기했고요. 슈발블랑, 샤또 디캠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자꾸 라벨을 보세요. 왼쪽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라피드 로칠드. 오른쪽이 뭐예요? 마고 얘기했죠? 해밍웨이가 먹던 마고.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거 라뚜루 오른쪽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무똥 로칠드 73년산 1등급에 올라가고 그 그림이 피카소입니다. 왜? 피카소가 그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라벨은 매년 바뀝니다. 무똥 로칠드. 그 다음 그 밑에 잘하셨습니다. 오브령 뽕딱의 오브령 빼색 지방이고 남부 그라고 자갈밭에서 나오는 톡툭한 와인이고 와인병도 좀 틀려요. 넓적합니다. 자, 오른쪽 이것이 슈발블랑입니다. 슈발블랑 가베네 프랑 포도의 생떼 밀룡이 최고의 정수. 자, 그럼 퀴즈 뭐 복습 차원에서 생떼 밀룡이 또 다른 유명한 와인들 한 두어 가지만 될까요? 3초. 그렇습니다. 빠비.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전, 빠비, 오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옆에
포메롤 쪽 유명하죠. 유명한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페트루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르빵, 포트빌리지 이런 것들 잘 복습을 해두세요. 수십 번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자료들을 살펴보면 올드 와인의 정의에서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개 15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뭐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은 20년이 그래도 넘어야 올드가 된다. 왜냐? 마셔보니까 질이 다 바뀌어 있어요. 20년 미만과 20년 후는 와인의 그 틀려요. 완전히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틀려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15년 이상부터 80년 이하의 많은 와인들 테스팅 시험을 해봤을 때 20년 이상의 와인들을 올드로 보는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의 훌륭한 때로의 와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보르도의 오데샤또, 아까 얘기한 오데샤또, 그리고 포메롤, 생떼밀령 위에 있는 포메롤, 페트루스 얘기했죠? 페트루스. 그다음에 생떼밀령에 얘기한 오존. 그 다음에 부르고뉴 지방의 꼬토도뉴 북부죠? 꼬토도뉴의 로마네 꽁띠 플러스 6개 얘기해드렸죠? 본로만의 로마네 꽁띠, 생비방, 에세쪼, 그랑 에세쪼, 라타슈, 리슈브로 6개입니다. 6개. 로마네 꽁띠, 라타슈, 리슈브로, 생비방, 에세쪼, 그랑 에세쪼. 이 6개를 12병으로 해서 팝니다. 그러나 1년에 6,100개 나오지가 않아서 한 병에 수천만 호가고 1년에 우리나라에 몇 병 보이지가 않는 것들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피에몬타의 그렇습니다. 네비올 포도의 자존심. 바룰로, 또한 아레바레스코의 유명한 와인이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왜? 그렇지 않은 일반 와인들도 괜찮고 그걸 알아야 일반적인 올드 와인도 디켄팅을 하면 이에 못지않게 좋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난 좋지 않은 와인들도 잘 감정만 하면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질적 변화를 겪었다. 이걸 알자. 디켄팅을 똑바로 하자. 잘 딸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싸게 구매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자, 또한 레드 와인만이 아닌 화이트는 마찬가지예요. 레드는 오래 버티고 화이트는 뭐 그냥 금방 나갈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레드만이 아니라 모든 와인이 올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살아남은 올드는 최고라는 거죠. 품질과 자격이 레드만큼 화이트도 대단하다. 버틸 수 있다. 100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드 와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인데 20년 정도에 근접할 때부터 눈으로 분명한 식별이 일단 가능하죠. 본연구에서는 제가 결국은 본연구에서 이와 같은 와인들을 선정해서 그동안 대충 알고 있었던 올드 와인의 실증적인 테스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드 와인은 오픈 전, 오픈과 브리딩, 공기하고의 접촉, 브리딩,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디켄팅, 그 다음에 시음 과정, 본격적으로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음식과의 조화, 마리아주, 페어링 등의 이것이 이제 영한 와인과는 이 올드가 전혀 다르다 이것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켄팅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디켄팅은 일반적으로 병 안에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침전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와인을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확대되고 있다, 개념이. 단계별로는 먼저 와인병의 호일, 캡 있죠. 그걸 벗기고 코르크를 오픈해서 공기가 통하게 하는 에어레이션, 공기. 얘로 와인을 열리게 해서 부드러워질수록 하는 것이다. 산소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죠. 산소에 노출시킬수록 부드러워지는데 부패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와인을 부드럽게 하도록 공기에 노출시킨 이후에 숨을 쉬는 과정을 브리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켄팅의 디켄트를 옮기는 과정으로 최근에는 와인을 오픈한 후에 부드럽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올드 와인의 경우 침전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죠. 또한 시음 단계의 작업이지만 스왈링, 잔에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죠. 스왈링. 잔에 담긴 포도를 가볍게 돌려주는 거죠. 또한 것도 하나의 부드럽게 하는 방식이다. 올드 와인의 경우 디켄팅에서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되는데
와인을 마시기 전에 얼마나 열어두어야 되느냐. 이거 가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상 연구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제가 공식까지 만들어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대개는 한두 시간, 길게는 몇 시간 정도를 열어둔다고 의견들이 많은데, 그리고 보르도의 샤또 와인들은 원래 맛이 강하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강한 거야. 한두 시간 이상 열면 날라가. 잘못된 겁니다. 올드 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 자, 제 사진입니다. 직접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한 와인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래됐죠? 오래됐죠? 자, 오래됐죠? 요 와인은 그 라또르 53년산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서 생비방, 로마니 꽁띠 계열 있죠? 로마니 꽁띠 계열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비방,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어 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절한 의견이지만 올드 와인의 경우 이미 완전히 다른 와인으로 변화가 돼서 색깔도 그렇고 냄새, 맛에서도 다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따라서 올드 와인의 디켄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요. 올드 와인의 디켄팅은 와인을 단순히 옮겨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와인을 세워두고,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기 전에 세워놔야 돼요. 보통 한 달 이상 세워놔야 돼요. 한 달 이상. 침전물을 거르고 디켄트에 오랜 시간 부드럽게 하여 와인을 마시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본 연구에서는, 제 연구에서는 올드 와인의 구체적인 디켄팅의 시간과 새로운 테스팅 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 사진 올려놨고요. 생비방, 버건디 지역인데 1942년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할 때는 사진만 놓고 그 다음에 연구했고요. 오늘 연구는 이제 1953년 사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자, 다음입니다. 어떻게 연구 방향을 잡았느냐 한번 볼까요? 본 연구는 올드 와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테스팅 절차를 진행했고, 와인을 오픈 전, 중간, 후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는 와인의 침전물을 가라앉힐 안정화 작업, 보통 한 달 정도 세워놓죠. 그리고 중간 단계는 와인을 오픈하고 디켄팅하는 과정으로 5.4. 자, 여기서 공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올드 와인은 20년에서 40년, 그 다음에 40년에서 80년, 근데 8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들,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이죠. 20에서 4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이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죠. 지금 당해년도 기준 마이너스 20에서 40년 빈티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은 나누기 12를 하고, 20에서 40년에 들어가 있는 건 나누기 24를 하고요. 24. 그 다음에 40에서 80년 사이에 있는 것은 나누기 12를 하고, 80년 이상은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숫자가 디켄팅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년도. 이 연구란 당해년도 2018년이거든요. 근데 이 빈티지가 1953년산이니까 어디에 껴있어요? 40에서 80 사이에 껴있죠. 나누기 12, 5.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4일 동안 이 와인을 오픈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5.4일 동안 두었다가 마시라는 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실제 600병 이상의 올드 와인을 먹고 발견해낸 공식입니다. 그래서 올드 와인에 관한 한 이 디켄팅 공식을 지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잘 따야 되고 잘 얻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디켄팅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아로마의 5단계, 시음의 7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마신 게 아니에요. 꼭 알아두십시오. 요 공식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올드 와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온도보다 약간 높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와인은 약간 온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약간 온도 18도다 그러면 20도, 16도면 18도, 약간 1, 2도로 옮겼을 때 완전히 열리죠.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특히 레드 와인. 자, 20도에서 진행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높다? 높지 않습니다. 올드 와인은 괜찮습니다. 18에서 20도 괜찮습니다. 디켄팅 기간이 다소 긴 이후로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스와일링을 흔들어줬다. 오픈 후 단계는 디켄팅 한 와인을 시음하는 것으로 시각 스와일링, 후각, 맛, 음미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이제 분석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14주입니다. 14주고 15주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뚜루 1953년산 조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내가 끝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서비스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종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또 만나겠습니다. 영상에서 고맙습니다.